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그 A, B, C, D, E, F까지 디비전 2 그리고 디비전 2C부터 디비전 1이 나왔는데 이번에 꽤나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좀 문제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지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웠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쓸데없는 내용을 왜 읽고 있냐라는 느낌이 문제를 읽으면서 막 자꾸 드는 그런 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내용 중에 실제 문제 풀이랑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풀다 보면 굉장히 그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와중에도 일단 이 안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그 찾아내가지고 뭐 이런 뭐 이 안에서 문제를 갖다 풀어야겠죠. 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이번 세트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나샤인 라이스라 그러는데 그 무게 단위를 그램을 쓰는 것부터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일단은 n개의 그레인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나달이 그 곡식이 나달 그러니까 쌀이 n개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무게가 a-b부터 a 플러스 b까지래요. 여기 보면은 그 그러니까 스프링클 그러니까 쏟았나 봐요. 쌀다니 가만히 가. 뭐 어쨌거나 쏟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 그 알갱이가 각각 a-b부터 a 플러스 b 그램이 나간대요. 그리고 인클루시브라는 건 a-b랑 a 플러스 b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집합에서 만약에 그 그러니까 a-b부터 a 플러스 b까지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곡식의 나달들의 합이 C-D부터 C 플러스 D까지 나간대요. 합은 C-D부터 C 플러스 D까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죠, 여기에. 그러니까 XI가 A-B부터 A 플러스 B까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저쪽에다가 좀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XI가 A-B부터 A 플러스 B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XI라는 건 이런 X라는 배열이 있는데 X라는 배열이 있고 이거는 그 총 N개인 X라는 배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곡식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곡식 나날이 그러니까 쌀알이 그리고 시그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는 c-d부터 c 플러스 d까지래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 이렇게 해주는 xi 그리고 c-d 조합이 존재하는가를 찾으면 돼요. 조합이 존재하는가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이렇게 보니까 식이 좀 난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xi가 a-b부터 a 플러스 b까지고 그리고 무슨 뭐가 몇 개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의 합이 어느 구간 안에 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거는 그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들의 합은 이 구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전부 제일 그 작은 것부터 그냥 전부 제일 작은 걸로 넣었을 때부터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그리고 n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이거랑 식이 같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쪽 식이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 NA-B랑 NA+B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랑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겹치는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겹치는 영역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쪽을 범위를 그 위쪽에 A, B에 대한 범위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 대한 범위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있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면 겹치는 범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겹치는 영역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겹치는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는 영역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러니까 가장자리 포함해가지고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우리는 그 예스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하려 그러면 이걸 그 비교를 여러 번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뭐 보통은 비교를 하는데 이 문제는 n이 꽤나 작아요. 보면은 a는 그 0에서 1000까지고 그리고 n도 1에서 1000까지기 때문에 우리는 n을 그 n이 제일 크다고 해봐야 1000 정도 그리고 a-b, a+b 그 차이가 대충 2000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000 뭐 200만 이 정도 돌려가지고 그 안에 그 안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단 저 파란색 범위를 잡아놓고 그리고 빨간색 범위를 쫙 잡아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봐서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 답을 찾았다 아니면 못 찾았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코드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일단 ABCD를 받아서 그 모든 A-B 곱하기 N부터 A 플러스 B 곱하기 N까지 그것들을 다 찾는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외에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파란 범위의 파란 범위의 로어 바운드가 빨간 범위의 어퍼 바운드보다 크거나 아니면 반대로 빨간 범위의 로어 바운드가 파란 범위의 어퍼 바운드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풀어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면 그 영역이 겹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A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B번 문제에 대해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보겠는데요. C는 왜 안 나오냐? 아이씨. 제일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 문제가 스테이트먼트가 안 나오네.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문제 B를 보겠습니다. 나샤 앤 도어 이게 진짜 제일 그 M2엔 나와요? 아 진짜 돌겠네. 여기 되네. 에이씨. M1에 C는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돌겠네. 그래서 B는 나샤 앤 도어거든요. 근데 도어인데 문제는 도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문제 지문 진짜 문이랑은 전혀 개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에 데니스가 그 나샤에게 그 선물을 줬는데 그 문에다가 커다란 빨간 하트를 그려서 줬는데 근데 그 문의 길이가 K래요. 진짜 우리가 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이 K밖에 없어. 나샤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문을 부숴서 산에다 던지기로
진짜 내가 이걸 이 문장을 읽고 내가 도대체 제대로 된 거 읽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려고 여기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부터 A1부터 AN까지인 그 높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피크라는 걸 정의를 하죠. 피크의 정의를 어디서 하냐? 그 어딨냐? 그러니까 그 AI에 대해서 그 왼쪽 것보다 그리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양쪽 거랑 다 비교를 해서 그 둘 다 각각 비교를 했을 때 그것들보다 커야 된대요. 피크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 LR 위에 있는데 그 피크라는 건 어떤 세그먼트 LR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피크를 찾는데 피크는 L이면 안 되고 R이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위에 그 양쪽 다 그 피크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도대체 문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이 점 i가 피크려면 i-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i 플러스 1보다 커야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 부분을 피크라고 한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래서 이런 피크에 대한 정의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n은 8이고 우리는 이 a라는 배열에서 그 세그먼트를 1, 8로 잡으면 거기에 피크가 여기 3번 4는 1보다 크고 오른쪽 1보다 크니까 그리고 9 왼쪽 5보다 크고 오른쪽 2보다 크죠. 이렇게 피크가 두 개다라고 알 수 있어. 라고 정의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3,6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피크가 없어요. 왜냐면 그 피크는 정의상 L, R에 걸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L이나 R이면 안 되니까요. I가. 그래서 위에 피크의 정의랑 이 그 산에서 어떤 세그먼트를 잡아서 그 사이에 피크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뒀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그 설명해둔 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적혀 있는 문단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산이 있고 그 위에서 피크를 세는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알겠는데 여기서 그때 나샤는 문을 부수고 싶대요. 부수려고 그, 그 문의 길이가 K인데 그 K인 문을 산에다가 던지는데 그 산에 있는 그 K개에 그러니까 그 구간에 K개에 있는 피크를 건드릴 때마다 그 문이 두 조각으로 부서져서 막 두 조각으로 부서져서 진짜 골 때린다 이거 문제. 그, 그 서로 반대쪽으로 떨어진대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시의 이 예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세그먼트 그 피크가 두 개니까 던지자마자 문이 세 쪽이 난 거죠. 떨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피크를 만날 때마다 저런 식으로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 조각 난 게 또 내려가다가 피크를 만나면 또 조각 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게 몇 조각이 나냐.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피크가 P개 있으면 P 플러스 1조각이 날 거다. 라고 사실 이 문단도 이것만 읽으면 되거든요. 결국은 아니 그냥 이 문제 이
세트 전체가 문단 안에 포멀리라는 말이 있으면 포멀리 이후 부분만 읽으면 돼요. 세트 전체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피크가 몇 개 있냐를 세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각 나서 그 밑에 만약에 이 내려가다가 피크 또 만나면 또 조각 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피크는 양쪽이 다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걸 피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하고 싶냐? 이 배열 위에서 그러니까 L부터 L 플러스 K 잡아서 그 안에 피크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그게 끝이에요. 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세 번째 문단의 전체랑 그리고 이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이 문제가 뭘 하는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을 대충 훑으면서 어떤 게 그 중요한 문장인지를 훑어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샤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중요해요. 조금. 그죠? 문을 가능하면 많은 조각을 내고 싶대요. 진짜 어디서 분명히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한 L, L 플러스 K-1 문의 크기가 K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구간을 찾고 싶대요. 그래서 그 구간을 찾았을 때 그 구간이 어디냐. 그리고 만약에 그 여러 개의 같은 그 조각 나는 게 같은 구간이 있으면 가장 그 L이 작은 거 왼쪽에 있는 걸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코드포스에 나오는 문제는 이런 조건을 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드포스는 스페셜 저지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 하나만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코드포스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왼쪽 것을 출력해라 라고 좀 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죠. 뭐 이거는 나중에 앞에서 답을 찾았으면 그 뒤에서는 그 같은 답을 찾아도 출력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포멀리라는 말이 나와요. 포멀리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바로 앞 문단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난 이걸 내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당황스러워. 결국은 우리는 L, L 플러스 K-1에 있는 피크의 개수가 최대인 경우를 찾고 싶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L, L 플러스 1까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우리가 이런 배열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피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3, 1, 4, 1, 5, 9, 2, 6 이렇게 보죠.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구간 L, R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우리는 L부터 R까지의 피크를 보는 게 아니라 L 플러스 1부터 R 그러니까 L 플러스 1부터 R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의 피크만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가장자리에 있는 피크는 어쨌거나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자리에 피크가 있어도 그거를 세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앞에 지문에서 읽을 수 있었죠. 그걸 읽지 못했으면 다시 읽고 와야 돼요. 가장자리 피크를 세지 않는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음으로 세야 되는 피크가 만약에 K가 3이다. 그러면 K가 3이면 이렇게 세 개부터 세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부터 세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안에 있는 피크를 세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피크인지를 마킹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알 수 있죠. 앞에 한번 훑어보면서 여기는 피크구나. 그래 여기 피크야. 그래 여기도 피크야.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셀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면 2개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n이 좀 커요. n이 10만까지 나옵니다. n이 10만까지 나오면 우리가 만약에 또 n도 10만이고 k도 한 10만까지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뭐 n은 5만, n은 10만, 20만까지 나온다 그랬죠. 아까 nk가. 그리고 k는 8만,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만 개의 n에 대해서 각각의 그 가능한 k에 대해서 그러면 그 n이 10만 개면 k는 그 한 2만 개쯤 나오겠죠. 곱하기를 하면은 8만 개를 2만 개 세면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부터 훑는 방식으로 피크를 다 세는 게, 그러니까 매번 다 세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좀 곤란하다는 게, 네,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푸는 데는 두 가지 정도 그 좀 잘 알려진 테크닉이 있는데요. 하나는 투포인터고요. 아이씨, 1점 찍고 2라고 말하니까 좀 뭐하다. 그러니까 투포인터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하나는 부분합이고요. 두 번째는 투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네 다 일로 부분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건 거기까지 피크가 몇 개나 나왔냐를 세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크가 어딘지를 일단 마킹을 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피크고 여기가 피크다. 그러면 우리는 그 0번부터 따져서 거기까지 피크가 몇 개나 나왔냐를 미리 세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피크가 한 번도 안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고 하나 나왔죠 여기. 그리고 똑같이 하나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하나 나왔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2개 나왔죠. 2개.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여기서부터 뭐 좀 더 문제의 정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크가 몇 개냐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여기의 피크 개수랑 여기의 피크 개수랑 사용해서, 그러니까 5까지 여기 사용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어쨌거나 여기의 피크 개수랑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전부터죠. 여기 전부터 여기 포함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의 피크 개수를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의 피크 개수에서 여기의 피크 개수를 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 피크가 하나니까 여기엔 0개고 여기에는 1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개구나 라고 간단한 뺄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분합과 뺄셈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투포인터로 보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그 구간의 크기가 그 5라고 해봅시다. 왜냐면 구간의 크기가 5여야지 그 피크를 세야 되는 구간은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구간의 크기가 5고 문제에서 준 구간이 막 이렇게 5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가 피크를 세야 되는 건 이 위에서 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투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일단 그 L은 0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L은 그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지금 여기서 피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세놔요. 딱 이 구간만. 그리고 세놓고 그 다음 구간을 셀 때는 여기서 피크가 몇 개 빠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피크가 새로 추가된 게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마이너스 1, 새로 추가된 게 있으면 플러스 1, 이렇게 푸는 게 투 포인터를 사용한 그 방식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좀 잘 알려진 방법으로 풀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들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M1에 안 나오는 이 C 문제.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또 지문만 봐도 굉장히 피곤해지는 문제죠. 우리는 그래서 나샤가 이런 일단 어떤 순열을 만드는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제너레이터래요. 근데 이 제너레이터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우리가 이걸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문자가 3개, 4개 정도 나오는데 그 문자 각각이 뭔가 그런 것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런 굉장히 어지러운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이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랑, 그리고 일단 좀 더 훑어보고 나서 이 제너레이터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너레이터가 작동하는 방식, 그런 게 나와요. 일단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터가 작동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시를 보여줄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제너레이터를 산 거에 만족해서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P1, P2, Pn까지 어떤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퍼뮤테이션을 그 제너레이터를 돌렸을 때 이 퍼뮤테이션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이 규칙대로 돌렸을 때 지금 이 퍼뮤테이션이 나오는 게 가능한 형태냐, 아니면 이 제너레이터로는 안 나오는 형태의 퍼뮤테이션이냐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출력을 좀 먼저 보는데, 입출력은 먼저 t가 나오고 테스트 케이스 개수, 그리고 n 숫자의 개수, 그리고 제너레이트 된 숫자가 주르륵 나오죠. 그게 제너레이터로 나올 수 있는 형태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예시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빈 공간에서 제너레이터를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예시인데, 이것도 좀 이따가 보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부터 봤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것부터 보는 게 편해요. 왜냐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가 좀 눈에 익으면, 이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내가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훑어서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이 정도? 그래. 일단 첫 칸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잠깐 캡처해가지고 저쪽에서 좀 갖다 쓰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숫자를 넣을 때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number I, generator can choose 이게 아니지. 이 윗문단에 나오나? 그러니까 at the ith step, a place is chosen for number I. 그러니까 그 순서 i번째에는 숫자 i를 넣고 그 숫자 i를 넣는 곳을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1, 2, 3까지 숫자를 넣은 거죠. 1, 2, 3까지 숫자를 넣은 상태에서 제너레이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우리는 J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여기 J는 1, 2, 3, J는 1부터 N까지 4, 5까지 RJ라는 걸 계산한대요. 근데 RJ라는 게 뭐냐? 그러면 RJ는 J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j는 1이면 1부터 여기까지 다 봐서, j는 2면 2부터 여기까지 다 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봐서, 그 중에서 position rj is not yet occupied in the permutation. 그러니까 이 우리 permutation에서 아직 그 빈칸인 not occupied라는 건 빈칸이라는 거죠. 왜 갑자기 영어 강의를 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빈칸인 곳을 찾아요. 그리고 그 빈칸인 곳을 RJ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 처음부터 보면은 세 번째 칸이 제일 먼저 비어 있죠. 그러면 3이 들어가요. 똑같이 이 두 번째에서 봐도 세 번째 칸이 먼저 비어 있으니까 3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부터 봐도 세 번째가 제일 먼저 비어 있죠. 3이 들어가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보면은 네 번째가 먼저 비어 있네요. 그럼 4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 칸을 보니까 다섯 번째 이후로는 비어 있는 칸이 없어요. 비어 있는 칸이 없으면 거기는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R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쫙 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음에 그럼 우리는 그 R이라는 거에서 카운트를 구한대요. 카운트라는 걸 구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number of positions such that RJ is defined and RJ is T. 그러니까 카운트는 그 각각의 T는 1부터 5까지 중에서 그 밑에 있는 R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R을 통해서 그 1, 2, 3, 4, 5가 각각 몇 번 나왔는지를 세서 넣는데요. 보면은 1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리고 2도 한 번도 안 났어요. 3 세 번 났죠. 4는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5는 한 번도 안 났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해결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줄까지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빈 칸들 중에서 이 카운트가 최대인 곳에다가 숫자를 넣는데요. 네, 이거죠. 카운트가 제일 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기서 중요한 점이 또 밑에 나오는데, 만약에 카운트가 여러 개 이상, 그러니까 generator selects one of their position from I, can choose any position. 그러니까 그 카운트인 게 그러니까 여러 개면, 그러니까 같은 게 여러 개면, 카운트가 같은 게 여러 개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고른대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고른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것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고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든 그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빈 배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좀 이따 나오는데, 뭐 그걸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예시가 그 아래 문단에 적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그 3 다음 4를 넣을 차례였으니까 이 세 번째 칸에다가 4를 넣게 되죠. 이거 벌써 피곤한데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수열을 전부 채우려고 하는데, 어떤 순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순열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순열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려도 어떻게 돌려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순열인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몇 번 돌려보면은 좀 감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갖다 돌려봅시다. 우리는 여기 보면은 밑에 예시가 있잖아요. 잠깐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좀 돌려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면은 자 아주 빈 공간에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빈 공간이 5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R이 11111이다. 그러니까 R이 1, 2, 3, 4, 5고, 그럼 카운트는 11111이죠. 그럼 카운트 중에 제일 큰 거 전부 1이니까
그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그 예시에서는 다섯 번째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걸 돌려보면 1, 2, 3, 4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카운트가 110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니까 여기 2가 들어가죠. 두 번째 넣을 차례였으니까. 그래서 우린 3을 넣을 차례를 찾아요. 3을 넣으려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에 두 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한 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카운트 배열이 2, 1, 1 이렇게 되니까 이 넣은 바로 옆자리에다가 3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나왔다는 건 여기서 분기가 안 생긴다는 거니까 중요하죠. 3을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이걸 넣으라 그러고 여기서도 이걸 넣으라 그러죠. 그러면 우린 여기 또 4를 넣어야 돼요. 여기 5는 마지막 자리니까 여기다 넣죠. 이거의 규칙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의미의 그 빈칸 n개가 있어요. 우리는 n개가 있고 그 처음에는 n개 중에 아무데나 1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1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을 넣었으면 우리는 1을 넣은 것 때문에 그 1을 넣은 것 바로 옆자리가 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1이에요. 여긴 0이죠. 그러면 여기만 2죠. 그러면 2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2를 넣은 것 때문에 여긴 3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딘가에 숫자를 넣으면 그 오른쪽을 끝까지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하나씩 단조 증가하는 것들이 이런 묶음들이 그 몇 개 존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순열이 메워지게 되고 그 순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쫙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 걸 집었다. 방금도 했죠. 이거 5 집은 거. 오른쪽 걸 집은 건 여기 그 이후에 뭔가를 집는 걸 뭔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때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를 넣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에 영향을 줍니다. 왼쪽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1111이고 다시 한번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그 어딘가에 1을 넣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만 넣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찬 공간이 나올 때까지 넣는다. 이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르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 퍼뮤테이션이. 이거를 가지고 그 검사를 하려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 퍼뮤테이션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그냥 검증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걸 P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린 Q라는 배열을 만들어요. Q라는 배열이 뭐냐면 1, 2, 3, 4,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린 Q라는 배열을 만들어요. Q라는 배열이 뭐냐면 1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2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 배열을 만들면 3, 4, 5 그리고 2,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첫 번째 넣은 것부터 맨 오른쪽까지 채우는 걸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를 검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3으로 시작했으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빈 공간이 5니까 5까지 계속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게 끝났으면 여기서부터 2로 시작했으면 2는 2부터 2까지죠. 그러면 2까지 다 나왔다. 그러냐. 그리고 1부터 끝까지 나왔냐. 이렇게 검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그 배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5, 4,
1, 2, 3. 한 번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그 순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그 이후로 왼쪽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그거보다 더 큰 숫자들이 등장하죠. 그렇다는 거는 이 각각의 순열들을 이 각각의 순열들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죠. 이거를 뒤집어요. 하나짜리는 뒤집어도 똑같죠. 그러면 5, 4, 3, 2,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점점 하나씩 커지는 구간들, 하나씩 점점 커지는 이 구간들을 전부 찾아서 그것들을 전부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순으로 정렬된 배열이냐를 검사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찾을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뭐 이것들이 좀 시간이 금방 되죠. 이걸 실제로 다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시간이 다 안 나오고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물론 실제 직접 만들어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리를 잘하면 1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2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매번 체크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걸 체크를 하려면 그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전부 따지잖아요. 맨 앞에 그 문제에 나온 알고리즘으론. 그러면 이 문제가 그 10의 5제곱까지 n 이 10의 5제곱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n제곱으로 따지면 끝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넣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에만 넣는다라는 규칙을 통해서 그 전체 순열에서 어떤 부분에 답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빨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직접 넣어보는 방법도 수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C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D번 문제인데요. 나 벌써부터 힘들어. 아니 벌써부터가 아니라 이제 슬슬 이것까지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것도 되게 설명하기 힘든 문제야. 일단 우리는 이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렇게 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선분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죠. 우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 이미 잠깐 이것도 문제 읽는 방법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지. 진짜 이 진짜 되도 않는 데니스는 겨우 꽃과 그 과자를 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 문제 할 것이다.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K개의 막대기를 그 막대기가 망가져서 그 K개를 갖다가 여기다 더 씌우면 정확히 K개를 여기다 씌우면 그러니까 정확히 K개를 더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붙여서 어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뭐냐 그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이게 001, 0010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문에 있는 001, 0010이 뭐냐 그거는 이 1이에요. 그러니까 뭐 1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섯 개를 더 붙이고 싶다. 5개를 더 붙이고 싶다. 정확히 5개. 정확히 5개를 붙이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3개,
아니 4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서 97을 만드는 게 제일 큰 수를 만드는 거다.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린 뭔가 어디에 불이 켜져 있고 어디에 불이 꺼져 있는지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정확히 K개만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어디에 불이 켜져 있고 어디에 불이 꺼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P라고 볼 수 있거든요. DP인데 이건 조금 복잡한 DP예요. 그러니까 DP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일단 DP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근데 DP인데 자릿수에 대한 DP죠.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그 이미 뭐 비어 있거나 차 있는 어떤 숫자가 나오고 거기다가 정확히 몇 개를 막대기를 더 넣어서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런 어떤 그 지금 아직 그 처리하지 않은 어떤 숫자들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총 n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는 근데 문제는 그 k개, 정확히 k개를 써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가장 효율적이고 큰 거를 쓰기 위해서 만약에 앞에다가 이미 9를 써봤어요. 근데 9를 썼더니 그 뒤에 하려고 보니까 여기 3을 썼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남은 게 하나야. 남은 게 하나면 이 중에 어떤 숫자도 표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막 쓸 수 없는 개수가 남고 그런 거를 잘 잘라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몇 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정확히 몇 개를 갖다 썼을 때 그 앞에서부터 숫자를 세서 몇이 나오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숫자를 몇 개 쓰면 몇 개, 그걸 이렇게 리스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0개 쓰면 몇 개, 1개 쓰면 몇 개, 2개 쓰면 몇 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그 막대기를 몇 개 써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자열로 표기를 하면 그거는 정말 끔찍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제껴두고 생각합시다.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제껴두고 생각하고 우리는 각각의 이 각 자릿수에 대해서 그 0부터 k까지, k는 최대 2000까지예요. 2000까지라고, 2000. 그리고 n도 2000까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자릿수에 대해서 k개에, 그러니까 0부터 점점점 2000까지 그 2000 곱하기 2000짜리 그 DP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일단 좀 되도 않는 얘기죠. 인풋 순서대로 숫자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풋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게 앞자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D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거를 하나하나가 문자열인 것도 문제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총 n자리 그리고 각각이 n만큼 시간이 걸리면 그 부분을 뭐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뭐가 큰지는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까지 0개 쓴 것 중에서 뭐 2개 쓴 것 중에서 몇 개 쓴 것 중에서 그 제일 큰 숫자만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6개를 써서 우리가 만약에 빈칸에서 뭐 13이랑 31을 만들 수 있다. 뭐 2가지만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13은 의미가 없고 31만 가지고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또 해야 돼요. 이것까지 우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하나가 앞에서부터 이것들을 저장하면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나열하면 메모리도 문제고, 2번째로는 이 글자들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따져서 그 중에 제일 큰 걸 여기다 써야 되는 건데, 그 제일 큰 걸 표기하려면 그것도 스트링인데 그것도 문제고,
그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건 DP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DP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 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스트링으로 저장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뭘 썼냐를 가지고 그냥 그 어떤 문자 하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4개를 쓴 건 앞에서 1개 쓴 거에서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몇 번으로 저장한 거에서 가져온 게 우리가 지금 4개 쓴 거에 4개 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값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열하냐? 우리 0개부터 2000개까지 나열하고 다시 정렬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2000개짜리를 가지고 정렬을 하면 대충 n 로그 n이니까 대충 뭐 2만 정도 잡고 시간을 재면 되는데, 이 정도 걸린다 싶으면 좀 찝찝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걸 정렬하려 그러면. 그리고 문제는 이걸 또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인데 문제는 이게 크기를 알려면 또 앞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 글자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2를 3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이게 4, 2, 1이랑 같은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000 글자예요. 2000 글자예요, 각각.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앞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앞에서 가져온 게 그게 그 중에 어느 놈이 더 큰지를 몰라요. 그 앞에서 가져온 놈이 어느 놈이 더 큰지를 찾으려면 그 맨 앞까지 가야 됩니다. 맨 앞까지 가기 전에는 이거를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단 앞에서 뭘 썼냐를 가져오는 게 더 효율적이란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각각 스트링을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더 큰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어려운 테크닉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숫자를 정렬된 순서로 넣으려고 해요. 근데 정렬된 순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대로, 또는 반대로. 그러니까 큰 숫자부터 다루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 편하니까 큰 숫자부터 다룬다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9를 쓴 거 뭐 8xx 뭐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것부터 따져요. 제일 큰 것부터 이거를 뭐 한 자리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 어떤 한 자리에 대해서 제일 큰 것부터 따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 자리에 대해서 그 어떤 가능한 답들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앞에서 나온 걸 먼저 넣습니다. 앞에서 나온 걸 먼저 넣어요. 이 앞에서 먼저 나왔었으면 이 뒤에서도 당연히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답을 먼저 넣고 뒤에서 나온 답을 나중에 넣어요. 제일 큰 거부터.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제는 우리는 K는 1부터 2000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요. K는 1부터 2000까지 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다 K를 적어요. 옆에다 K를 적고 K는 뭐 2, K는 8 이렇게 옆에다 K를 적어요. 그리고 K를 적고 그 K의 명단을 관리합니다. K의 명단을 관리해서 뭐 2는 여기 나왔고 여기 8은 여기 나왔고 이미 나온 건 다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밑에서 다시 나와봐야 이거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K계를 썼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에서부터 뒷자리를 가면서 맨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거를 모든 자리에 대해서 각각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우리는 애초에 비교하지도 않고 정렬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K가 0개부터 2000 몇 개까지, 정확히 문제 K 조건대로 몇 개까지 나왔냐에 대한 영일 배열만 관리할 뿐이죠. 그리고 영일 배열을 뭐 2000번 2000개씩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열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만들어요. 매번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큰 거부터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01 그러면 그 직전에 어디서 온 어떤 놈이 제일 크다. 어디서 온 어떤 놈이 제일 크다. 어디서 온 어떤 놈이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디서 온 어떤 놈인지는 나중에 돌아가면서 또 나중에 답을 구할 때 여기 K는 0인 그러니까 K는 0이라는 게 앞으로 쓸 게 하나도 안 남은 그런 걸 제일 먼저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뭘 써서 나온 답이냐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 순서대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렬되어 있었으면 뒤에서도 정렬되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정렬되어 있었으면 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 한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9부터 1까지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9부터 1까지 첫 번째 자리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서 9에서 나온 것부터 제일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K가 몇인지를 체크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진짜. 일단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 이거를 문제를 짜면서 그 계획을 몇 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문제를 하려면 아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지금 있는 거에서 몇 글자나 더해야 그러니까 몇 조각이나 더해야 이 각각의 숫자들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해야 되죠. 그거를 일단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001, 01001 그런 것들을 하나 받아서 그걸 또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그거를 뭐 문자열을 이거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전 문제에서 이렇게 따옴표랑 콤마까지 정확히 이렇게 찍어줄 때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글자에서 0, 1, 2, 3, 4, 5, 6, 7, 8, 9를 어떻게 만드냐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에서 그러니까 몇 번에서 0번, 9번 가는데 몇이나 걸리냐 아니면 아예 갈 수 없냐를 이렇게 코스트를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루프를 도는데요. 그러니까 K가 겹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다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스트가 안 나오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그걸 찾으면 여기서 왔다. 그러니까 J번에서 왔다. 그러니까 J라는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순서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했을 때 제일 큰 수부터 나열된 게 J라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J라는 거기서 몇 번째에서 왔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몇 글자 남았냐. 그리고 몇 글자 남았냐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잠깐. 네, 그러니까 몇 글자 나왔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몇 글자 남은 거에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글자가 뭐냐. 이건 나중에 답을 역추적해가지고 찾으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찾으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돌아가서 0인 거.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 거. 그런 게 있으면 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마이너스를 출력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따라서 이거 만들어 놓고 안 썼는데
그래서 스트링에다가 그 맨 뒤에서부터 그 한 글자씩 집어넣고 그 앞으로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집어넣고 그리고 그 스트링을 뒤집어서 출력합니다. 전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 앞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D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답을 구해놓고 맨 뒤에서부터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스트링을 저장하거나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비교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돌아가면서 찾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어디서 왔냐를 저장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정렬이죠. 사실 정렬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애초에 큰 것부터 넣어두고 그 규칙에 따라서 큰 거에서부터 그 다음번 답을 파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남은 글자 수가 겹치지 않게 넣어두는 거예요. 이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이 캐시 배열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번 답을 구할 땐 여기서 했던 걸 앞에서부터 갖다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K는 2000까지 커버할 수 있고요. 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뭔가 다른 접근 방법이라든가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좀 복잡하죠?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D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는데 이거 근데 나 이거 저지 아씨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나 과연 이거 맞을까? 아 진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1000초를 해놨단 말이야? 시간 제한을? 아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가 D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문제는 2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제가 다 못 풀기도 했는데 음, 뭐 네, 저 이거 아직 디버깅 다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오늘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뭐 사실 코드포스가 2시간 죽어 있고 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동안 좀 아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지 어쩔지가. 아 정말 네 뭐 그렇습니다. 시스템 아직도 돌아가고 있냐고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러에는 테스트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붙여놓고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는 끄고 몬스터 헌터나 좀 할까. 아 진짜. 아이씨 한 시간 반 기다리다가 아 이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고 몬스터 헌터를 켰어요. 근데 켜서 한 판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10분짜리 한 판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그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진 아직도 안 났어. 아